스테이지 마스터 서유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소개를 맡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항상 들어왔지만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이제 일단 육아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저는 블로그랑 인스타, 유튜브 등 이제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후기를 쓰면 하는 그런 체험단 활동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아이들 육아용품, 책, 그리고 집에 하는 모든 생필품을 제 돈 주고 안 사서 쓰고 다 받아서 체험단으로 해가지고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저축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 그 경제관념은 무조건 저축하자. 그러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편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망하고, 생활비가 이제 통장에서 꺼냈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걱정이다. 이제 내 노후도 걱정인데 내 아이들이 아직, 그때가 코로나 때가 저희 아이가 돌을 딱 12개월이었거든요. 둘째가. 그래서 어떡하지? 나 이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리고 내 노후는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내가 이 적은 자산으로 어떻게 불려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도 읽고, 이제 다른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그때 사실 일을 하는데 둘째가 어리니까 계속 아프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막 열이 나면 데리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또 일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애터미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단계라고 해서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다단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일단 안 한다고만 하고, 유튜브 영상을 이제 무조건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찾던 이 시스템 소득이 바로 이거구나 이제 싶어서 나는 애터미를 해야겠다. 이거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제품은 그 소서클에서 이번에 한 선케어 제품하고 프라이팬을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 야구선수,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이 김광현 선수라고 해요. 사실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 그래서 야구도 잘하면서 얼굴도 잘생긴 이제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왔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변할 수 있다는 게 피부 변화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선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기아의 양현종 선수라고 해요. 근데 이 선수는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얼굴에 선크림을 완전 덕지덕지 바르는 선수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꼭 나갈 때 모자 이렇게 얼굴 다 가리고 저렇게 할 만큼 피부 이제 자외선 차단에 되게 철저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피부 그러니까 관리한 얼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선크림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사진, 그러니까 그 두 선수의 사진을 보면서 이 자외선 차단 한다는 이 선크림 바르는 중요성을 굉장히 진짜 나도 정말 잘 챙겨 발라야겠구나 이제 이 강의 들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경기 하는데 얼마나 그 수많은 자외선을 받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구나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1급 발암물질이 있는데 보통 이제 술, 담배, 방사선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저도 자외선이 1급 발암물질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1급 발암물질인데, 그래서 이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항상 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자외선을 이 허용 노출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41분 최대 허용 시간이 41분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나 밖에서
자외선 쬐는데 41분 동안 안 쬐. 다들 이제 나 밖에서 그렇게 활동 안 하는데 이제 보통 실내에서만 활동하니까. 근데 이 자외선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도 존재하고 이제 운전하는 중에 창밖에 그러니까 옆에 운전할 때도 햇볕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형광등 밑에도 자외선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 속에도 자외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41분을 초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피부 노화의 원인 90%가 자외선 노출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외선 노출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노화가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애터미 하기 전에 선크림을 잘 안 발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피부가 정말 많이 노화가 된다는 게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 애터미 화장품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으로 인해서 저희 피부가 이제 노화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외선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미, 주근깨, 검버섯. 이게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 첫째 출산하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녔더니 기미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선크림을 잘 발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자외선이 침투되면 활성산소가 유발이 되면서 콜라겐도 같이 파괴되고 피부도 노화되면서 주름까지 생긴다고 해요. 저는 자외선이 주름까지 생긴다는 거는 몰랐는데 이번에 주름도 생긴다고 하니까 꼭 이제 자외선 차단을 꼭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선크림 얼마나 잘 바르고 계신지 한번 사용 습관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선크림은 여름에만 사용한다? 맞아요. 365일. 네, 365일 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편하거나 귀찮아서 가끔 야외 활동에만 바른다. 야외. 그쵸. 항상 언제든지 발라야 된다고 해요. 실내 활동이 있을 때도 꼭 발라야 된다고 해요. 이 형광등 불빛이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 네, X죠. 그쵸. 실내에 있을 때도 꼭 선크림을 바르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품에 SPF 표시되어 있으면 따로 선크림을 안 바른다. 그쵸. 맞아요. 꼭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코, 이마와 같은 곳이나 얼굴 부위에만 바른다. 맞아요. 목에도 발라주시고 여기 손등에도 꼭 발라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개봉한 선크림을 계속 사용한다. 네, 그쵸. 들었었죠? 이제 12개월이 지나면 이게 선크림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밖에 소비자분들한테 이게 전달하면 되게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작년에 개봉한 선크림 있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제 요즘에 소비자분들 만나면 꼭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다니면서 소비자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의 차단 지수가 있는데 SPF는 기미 주근깨를 만드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기능이고 PA는 주름을 만드는 자외선 A를 차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 선케어는 모든 SPF랑 PA를 지수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애터미 선크림 제품을 써야겠죠.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애터미 선크림 바로 이제 이 애터미 선케어 선스크린은 이제 가성비 선크림으로 되게 유명하죠. 10년 동안 8,000원, 가격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짜장면은 2014년도에 4,500원 정도인데 지금은 한 8,000원 정도라고 해요. 또 비싼 데는 한 10,000원 넘는 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애터미 선크림은 2014년이나 지금이나 10년 넘게 8,000원으로 동결이 되었다. 그리고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래도 저희 애터미는 여기서 보듯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가격을 비교해봤는데 그 올리브영에서 제일 최저 가격으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격이 9,100원이 제일 저렴했어요. 근데 60ml로 저희랑 똑같은 용량인데 가격은 저희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앱솔루트 에센스 선인데요. 이게 화장이 이렇게 많이 눈가 밑에 주름 지거나 이런 데 끼시는 분들은
로 에센스 선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에센스 기능에 선크림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이게 에센스 선을 발라주시면 주름이나 이런 데 훨씬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프레쉬 선로션,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저도 이 제품이 가장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일단 대용량이어서 아이들 발라주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발림성이나 이런 백탁 현상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온 가족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진장인데, 이제 이 애터미 선크림은 무기자차 100%로 어린 아이가 사용해도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무기자차 100%라서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 징크 옥사이드 100%는 이게 아기 기저귀 발진 크림으로도 징크 옥사이드를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진정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 순하더라고요. 애들, 저도 이제 작년 여름에 되게 많이 썼는데 애들 피부에 특히 둘째가 얼굴이 이렇게 볼에 빨개지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고 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얼굴 빨개지는 것도. 그리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든 게 이지 워셔블이라고 되게 물로만 해도 잘 닦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선크림 바르고 나서 얼굴을 꼼꼼하게 세안해주면 좋은데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지 워셔블이라 진짜 잘 닦여요.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해서 자극도가 0%라 한 신생아 6개월 이상 아기도 발라도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폼클렌징이나 이런 제품으로도 쉽게 잘 닦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크림 프로모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PB업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하셔서 포인트도 올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저희 후라이팬인데요. 저도 처음 원래 기존에 있던 후라이팬을 제가 못 사용하겠더라고요. 사실 그 조절을 잘 못해서 그건 이제 힘들었는데 세라믹 후라이팬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정말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차에 저도 이제 이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내 여성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담배를 안 피워도 걸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폐암 환자의 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왜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릴까 했더니 요리만 했는데도 이 폐암이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흡연자 폐암의 주된 원인이 조리움이라고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의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그 발암 물질로 이 발암 물질, 유해 물질이 섞여 있어서 폐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WHO에서도 이 물질을 발암 물질로도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불소 코팅된 테프론 코팅, 뭐 티타늄 코팅, 불소 수지, 뭐 다이아몬드 코팅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테팔, 뭐 해피콜인가? 네, 그런 제품들 많이 쓰는데 저도 사실 그러니까 애터미 하기 전에 쓰고 있던 이 편한 이 후라이팬이 알고 보니까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유기 화학 물질로 이게 물과 기름, 화학 물질 열등이 반응하지 않고 이 분자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프라이팬 코팅 재료로 사용하는 이 화학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을 PFS라고 하는데 이 과불화 화합물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갑상선,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유방암, 간송상, 신장염, 궤양성, 대장염, 고환암 이런 것도 걸리는데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거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와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100명 중 99명에게 이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영유아는 성인보다 더 취약해서 이 뇌 발달 시기에 영향을 받으면 주의력 결핍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후라이팬을 쓰느냐에 따라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말을 많이 듣고 이런 PFOS, PFOA 이런 풀이 이제 들어있지 않다 이런 후라이팬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안전할까 하는데
이 과불화합물 PFAS는 이걸 총칭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단 이 과불화합물 단 2가지만 없다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없다는 표시가 아닌데 저조차도 이렇게 보면 아 저건 과불화합물이 없는 프라이팬이구나. 그래서 아 저걸 사면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요즘 이제 저렇게 많이들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팬 화합물질이 얼마나 PFAS가 그 암 발병도 높이고 임산부한테도 안 좋고 근데 이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규제가 시작됐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EU에서는 그 PFAS를 아예 사용 제한하자.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 제안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디쿡 세라믹 프라이팬이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특징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무점착 구중 코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중으로 안전하게 저희는 이제 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제일 안전하게 최신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제일 그 좋은 게 강력한 내구성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솔직히 음식을 많이 하고 프라이팬도 많이 닦고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100만 회를 통과했다 그래요. 보통은 저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인이키 시험 기간 테스트에서도 무려 이제 224개의 불검출을 확인했고 PFAS는 183종을 불검출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 얘기도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해서 이제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콜드 스프레이 인덕션 기술이라는 게 이제 스테인리스 가루를 고온고압으로 융착시켜 미세 입자를 만들어 건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기존의 열 용사 스프레이 방식에 비해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보다 이 인덕션에 사용하기 되게 좋은 후라이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게 오일 폼이 좀 더 높아가지고 여기에 많이 낀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이 홈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세척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근데 아직 저는 여기 홈이 깊은 이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으면 조금 더 훨씬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애터미가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줘서 이런 걸 또 반영해서 제품을 다시 출시했다는 게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라믹 프라이팬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중불에서 약불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강불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다 눌러붙더라고요. 아 잘못 사용하고 있었구나. 근데 저희는 시작할 때 중불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 가스불에 약 2분 동안 예약을 해서 이제 온기가 느껴지는지 확인하고 물방울 떨어뜨려서 테스트를 하면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꼭 소비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강불로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는 중불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 심하게 눌러붙을 때는 물과 식초를 1:1 비율에 섞어 프라이팬에 뿌린 후 3분 이내 부드러운 스펀지나 키친타올을 닦아주시고 깨끗한 물로 헹구고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 이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닦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과 식초 이거 보고 집에 가서 바로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소비자분들 그 프라이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도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물과 식초를 섞어서 프라이팬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 팁으로는 사용 전에 오일을 발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고 꼭 중불 이하로 그리고 중선 세제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저희 거. 그리고 사용 후에는 충분히 식힌 후에 세척을 해줘야 돼요. 저 모르고 뜨거운 물 그냥 물에 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식힌 후에 닦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조리기구도 꼭 부드러운 조리기구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키친타올을 이제 자주 써서 닦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의 교체 시기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해물질이 전혀 없으니까 믿고 오래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음식이 심하게 눌러붙기 시작하면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넌스틱 성능이 저하되면 기름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네, 이제 봄이 됐으니 선크림과 또 이제 가정 주방 기구도 한번 바꿔주시면 좋잖아요. 봄맞이해서.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이제 3, 4월이 제일 자외선 차단이 가장 심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선크림을 한번 12개월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물어보고 한번 교체도 해주고 프라이팬 상태는 또 어떠세요? 이러고 한번 전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